자, 이번 이야기는 정말 목소리만 들어도 아, 이분 정말 밝구나 느낄 수 있는 긍정 대리님께서 오셨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돌비님, 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긍정 대리님. 네, 돌비님, 다른 시끄러운 소리 안 들리죠? 제가 지금 퇴근을 했어요. 야근이 지금 몇 시입니까? 네, 아니, 잠깐만요. 긍정 대리님이 참여하신 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 아직 대리님이세요? 아니면 진급을 하셨는지? 알겠습니다. 노코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네. 일단 여기까지만 죄송합니다. 네. 자, 그렇죠. 일단은 긍정 대리님께서 네. 오늘 이야기 들려주실 게, 네. 아버님께서 들으신 것 같아요? 네, 저희 아버지랑 며칠 전에 부자의 여행을 정말 처음으로 해봤거든요. 제가 숨 한 막힌다 벌써. 번도 부자의 여행을 안 해봤는데, 근데 괜찮았어요. 그래요? 왜냐면 저랑 아버지는 되게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나마 다행이네. 네, 오. 아버지가 되게 그래갖고 이번에 아버지 고향을 갔다가 들은 얘기를 가져왔는데 그냥 바로 시작을 해도 될까?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때리십니다. 긍정 대리요! 일단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고 저희 아버지가 초등학생 때 있었던 일인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초등학교 때 반장을 하셨었대요. 그래서 반장 일을 하면서 어느 날 초등학교 4, 5학년쯤에 학교에 전학생이 한 명이 왔대요. 이 전학생 이름이 철규라는 친구였어요. 근데 철규가 지금으로 말하면 약간 좀 모자른 친구였대요. 한쪽 다리를 절고 있었대요. 먼저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약간 그런 친구긴 한데 그래도 그 당시 시대가 좀 시대라서 좀 따돌림을 당했었나 봐요. 네. 근데 아버지께서 반장이시다 보니까 되게 잘 챙겨주시고 아버지가 휘어잡으셨대요. 저희 아버지가 약간 저랑은 달리 굉장히 좀 파워풀하시거든요. 근데 이 철규한테는 특이한 점이 두 가지가 있었대요. 첫 번째, 철규가 평소에는 힘든 괴롭힘을 해도 에이 그러지 마 하는데 책상에 앉아 있는데 둘러싸면은 사람이 변했대요.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폈대요. 책상에 자기가 앉아 있는데 애들이 이렇게 둘러싸서 야 철규 바보야 이러면은 애가 눈이 돌아갔대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철규가 아까 말했지만 좀 어디가 모자란 친구였잖아요. 네. 아주 가끔씩 정상으로 돌아왔대요. 그래서 이 친구 이상한 아버지가 했는데 어느 날 아버지랑 이렇게 그때는 바닷가 초등학교다 보니까 수업 끝나고 물놀이 가고 막 그런 거를 아버지가 많이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서 그 서해안 바다 쪽인데 거기서 조개를 캐는 일을 아버지랑 했나 봐요. 친구들끼리 모여서. 근데 조개를 캐다 갑자기 철규가 갑자기 정상으로 돌아왔대요. 어눌한 말을 하다가.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때 흠칫하다가 그래 그럴 수 있지. 너 무슨 일을 겪었니 하니까는 잠깐 구석에서 얘기 좀 해도 될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해줬대요. 아버지한테. 뭐야? 예. 그래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철규는 그 서해안 하면 특징이 다도해잖아요. 섬이 많은 바다잖아요. 많죠. 예. 네, 그 섬 중 하나에 살고 있는데 그 섬을 긍정도라고 할게요. 그 긍정도에서 살았는데 긍정도는 주민이 40명에서 50명 정도 사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작은 섬이었대요. 그런데 섬에 분교도 있고 그 당시에는 분교가 되게 많았잖아요. 70년도니까. 그 분교도 있고 애들도 많이 살고 사람들도 화목하게 지는 섬이었고 이 섬의 수입은 어부들이 중간중간 들르는 중간 기착지였대요. 그래서 이 기착지에서 어부들이 들어올 때 이 어부들에게 물건을 판매하기도 하고 식료품 팔고 막 어구 수리해주고 이러는 업무가 진행되는 섬이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 섬에 개척교회를 갓 만드신 그러니까 목사님이 갓 되신 목사님이 한 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전도를 하고 하면서 그 긍정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근데 신도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굉장히 화목했대요. 그리고 막 되게 잘해주고 목사님이.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좋아했대요. 이때 철규도 교회를 이렇게 가서 하니까 주민들이 나중에는 한 40명, 50명 되는 주민들이 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되게 화목한 생활을 보냈는데 이 목사님이 독특한 거를 하나 하셨는데 성경 공부라 해서
가끔씩 아이들이 오면은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주고 분교에서 봉사하듯이 성경 필사를 시켰는데 이때 이 목사님이 가르쳤던 게 원고지 쓰는 법이었대요. 옛날에 논술할 때도 원고지를 썼거든요. 근데 옛날엔 그거를 굉장히 중시했다 하더라고요. 아버지도 원고지 중요하다 해서. 그래서 원고지에 성경의 몇 장 몇 절을 막 이렇게 필사를 시키고 그걸 애들이 잘하면 당시에는 귀한 막 빵, 크림빵, 그 보름달빵 이런 걸 막 줬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철규랑 덕수 그리고 민호 이렇게 세 친구가 굉장히 친하게 지냈대요. 네. 그런데 이 긍정도는 그렇게 발전을 많이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섬의 산 부분은 굉장히 좀 낙후가 돼 있고 해안가에만 마을이 생긴 그런 작은 섬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랑 밤에 이렇게 성경을 하다가 되게 늦게 덕수가 가게 됐대요. 그래서 덕수가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어디서 막 이렇게 멀리 그 산에서 불빛이 이렇게 났대요. 근데 저게 뭐지? 이러면서 갔는데 어느 정도 가다가 가지 않고 그냥 돌아왔대요. 왜냐면 그때 도깨비불이 유행을 얘기가 많았나 봐요. 그래서 그 산에 도깨비 나온다고만 해서 소문을 다 낸 거예요. 덕수가 산에 도깨비 나타난다고. 그런데 애들이 초등학생들이 그 당시엔 또 초등학생들이 겁도 없었대요. 아버지 말로는. 그러니까 철규랑 덕수랑 민호가 거기로 간 거예요. 밤에. 그리고 그 셋이 진짜 도깨비 나타나냐고. 그런데 갔는데 도깨비가 안 나타나더래요. 산 중턱까지 올라가네 그날 밤에. 그러니까 아씨 뭔 도깨비야 도깨비 없네 하면서 덕수만 남고 민호랑 철규는 내려왔대요. 그리고 다음날 덕수가 학교를 안 나왔대요. 그리고 점심시간쯤 됐을 때 선생님이 갑자기 헐레벌떡 나가고 온 마을 남자분들이 깜짝 놀라서 보건소 좀 가야겠다고 선생님 이러면서 가보니까 덕수가 거품을 물고 기절을 한 채로 산에서 발견이 됐대요. 다행히 큰 타박상이랑 찰과상만 입었지 그렇게 크게 다치진 않았대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하니까는 덕수가 나 도깨비 봤다고 진짜 도깨비를 봤대요. 그러니까 아이 뭔 도깨비야 도깨비는 이러면서 하는데 도깨비를 봤다고 해서 어떻게 생겼는데 하면서 철규가 물어봤대요 덕수한테. 그러니까 자기가 산 중턱까지 걸어갔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네 푸시럭 푸시럭 이런 소리가 막 났대요. 그래서 아 뭐야라고 하는데 진짜 자기 눈앞에 한 8걸음 앞에 그 산길을 어떤 사람의 형체를 까만색이 툭툭툭 하면서 지나갔대요. 그런데 하나가 지나서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잖아요. 그 뒤에 둘이 더 도망갔대요. 툭툭툭 하면서 지나갔대요 눈앞에.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하다가 그대로 정신을 잃었대요. 그래갖고 나 진짜 도깨비 봤다고 하니까 야 그래도 운 좋은 줄 알아 도깨비가 너 얼굴 안 가져가서 다행이야 이러니까 돌비님 옛날에 그 혹시 몽달 귀신 그 달걀 귀신이라고 얼굴 가져가는 이야기 아시죠? 아 알죠. 네 그거를 당했다 안 당했다 하는데 근데 도망가다가 오줌 쌌다고 좀 많이 놀려먹긴 했대요 친구들이. 그러면서 주일날 와서 도깨비를 봤다니까 목사님이 아유 막 기도를 하고 도깨비 없다고 저 산에 그러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다시 또 성경 필사를 시켰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 목사님이 어느 날 70년 되면 귀족분들 중에 좀 연세 많으신 귀족분들은 아실 거예요. 새마을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새 아침이 밝았네 뭐 이런 노래가 있었다고 아버지가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섬도 긍정도도 그 새마을운동 막 그런 걸 한다 해서 그 지붕을 다 슬레이트로 바꾸고 새 마을을 알립시다 하면서 우리 동네의 우리 섬 이 긍정도의 모습이랑 사진 찍고 뭐가 있는지 이런 거를 목사님이 다 막 이렇게 가져와서 알리겠다고 신문처럼 이렇게 올리겠다 해서 막 사진을 찍어오라면서 그 당시에 그 귀한 카메라를 4개인가를 주시더래요. 동네 사람들한테. 근데 와 막 사람들 신기하잖아요. 그때 카메라가 엄청 귀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 말로는.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사진을 찍고 하면서 와 여기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막 우리 마을엔 이런 게 좋아요 이러면서 하는데 계속해서 도깨비의 그런 모습은 사라지면서 다시 평화로운 마을이 됐는데 어느 날 민호가 도깨비를 진짜로 봤냐고 덕수랑 싸운 거예요. 그러다가 민호가 내가 가서 도깨비를 흔적을 찾아보겠다 하면서 일요일에 교회를 안 가고 산을 올라갔대요. 그리고 민호가 그날 저녁까지 안 돌아오더래요. 그래서 얜 또 어디 갔어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밤 8시 반에 민호가 내려오더래요. 근데 온몸이 수풀숲해지고 막 그러는 상태로 왔는데 애가 신기한 거는 무서움이 없대요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대요 오히려.
그러면서 엄마한테 또 회초리로 엄청나게 맞고 막 아버지한테도 두들겨 맞았고 그 당시는 그게 일상이었으니까 그런데도 민호가 막 잘못했습니다 하면서도 혼나면서도 약간의 좀 행복한 그런 거를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음날 초등학교가 끝나고 갑자기 철규랑 덕수한테 민호가 와서 야 우리 읍내 한번 가보자 이런 말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아니 야 읍내 갈 돈이 어딨어 이러는데 민호가 야 나 도깨비산에서 그땐 그 산을 도깨비산이라 했대요. 그 셋이서 신 봤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뭐야 산삼 찾았어? 거기 뭐 산삼 있어? 그러니까 야야 이거 봐 하면서 그 당시에 가방에 책보를 갖고 있었대요. 되게 가난한 집이라서. 그래서 책보를 딱 열어보면서 뭔가를 보여주는데 지푸라기 같은 망태기라고 하잖아요. 흔히 작은 망태기. 그 망태기를 보여주는 거니까 아우 야 냄새 이런 걸 어디서 주웠어? 그러니까 야 도깨비가 선물 줬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망태기를 보고 아 뭔데 하면서 탁 열어봤는데 놀비님 귀족 여러분 70년도에요. 예? 70년도에 망태기를 열었는데 망태기 안에서 30만 원이 나왔어요. 그 당시 500원짜리가 지폐였던 시절이었는데 30만 원이 나왔대요. 야, 그거 얼마야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몇백만 원급의 엄청난 어마어마한 돈이었대요. 예. 천만 원 막 이런 거 아니야? 예. 네, 그래서 그거를 민호가 갖고 읍내로 가서 부족한 거를 집안에 있는 거랑만 해서 친구들이랑 해서 그 어부 아저씨 타고 가서 막 엄청나게 사왔대요. 그런데 그런 걸 또 돈을 막 쓰면 안 되니까 너 이 돈 어디서 났어 이럴 것 같아서 조금 쏘고 몰래 집에다가 숨겨놨대요. 예. 그런데 이번에 철규가 이상하다고 산에 저렇게 돈이 있으면 안 되는데 돈이 생긴 거잖아요 산에.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부자가 아니에요. 그 긍정도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너무 불안한데 하는데 민호가 며칠 뒤에 행방불명이 됐대요. 그리고 민호가 사흘 나흘 뒤에 해변가에서 분체로 발견이 됐어요. 근데 실족사처럼 그렇게 헛디뎌서 쓰러진 절벽 같은 데 막 오르다가 그러니까 돌면 그거 있잖아요. 어떤 그 귀중품 혹은 그런 거를 얻으면은 또 있을 것 같다고 해서 막 거기 올라가잖아요. 아, 예. 그래서 그걸 타다가 절벽에서 떨어져서 사망했다 이런 얘기 나서 물론 엄청나게 슬프고 부모님도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덕수가 야 근데 민호 부모님 그거 모르시지 않냐, 그 돈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렇지 민호 거니까 민호가 얻은 거니까 해갖고 민호 부모님이 잠깐 그 민호 고향 거기로 무트로 보냈을 때 민호네 집을 이런 짓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그때는 보안도 막 이렇게 번호키 있던 게 아니라 열쇠도 그렇게 좋지가 않았대요. 그 시대는 몰래 들어가서 민호 방을 싹 뒤졌대요. 민호가 둘만한 곳을. 그런데 망태기가 없더래요. 이때부터 이 섬에 무슨 이상한 일이 생기고 있다 약간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래요 철규가. 그리고 그때부터 철규가 계속 그 산을 이렇게 봤는데 산은 특이하게 이상한 게 없었대요. 그리고 맨날 성경 공부하면서 이렇게 원고지에다 성경 필사하고, 그런데 그 민호가 세상을 떠났을 때 목사님이랑 그런 분들도 막 기도를 되게 해주시고 되게 슬퍼하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 너무 횡하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너무 힘들고 쓸쓸할 때 밤에 교회를 찾아가면 기도를 하고 목사님이 들어주시고 같이 기도를 해요. 그때 막 은혜를 입었다 해서 울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철규랑 덕수가 거기를 갔는데 목사님이 안 계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어디 계시지? 이러는데 교회 뒤쪽에 보면 목사님이 사는 작은 집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집을 이렇게 봤는데 집 불은 켜져 있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더래요. 그래서 그냥 끼익 하고 문을 이렇게 슬쩍 보니까 그 순간에 철규랑 덕수가 심장마비 걸리는 줄 알았대요. 목사님 책상 위에 그 망태기가 있더래요. 그래서 이거 뭐야? 이거 왜 여기 있어? 이러는데 목사님이 특이했던 거는 그 목사님의 방이 굉장히 독특했대요. 네. 학생들이 썼던 원고지들 있잖아요. 그게 퍼져 있었는데 그때 덕수가 유독 야, 저 원고지 안을 막 이렇게 뒤졌대요. 덕수가 눈이 되게 좋고 그런 촉이 좋았다 하더라고요. 유독 이상한 원고지가 하나 있어 딱 봤갖고 야 철규야 이거 봐 하면서 이렇게 원고지를 딱 봤는데 그 원고지가 똑같은 원고지예요. 규격이. 근데 구멍이 뚫려 있었대요 원고지에. 그래서 이거 뭐지 하는데 밖에서 소리가 나니까 이러면서 따다다다다 하면서 바로 도망 나왔대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딱 걸렸는데 목사님이 남의 집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죠. 예수님이 이런 걸 좋아하실까요? 이러니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목사님이랑 막 이런 얘기했다. 왜 오셨어요? 목사님이 이래서 저희가 그 친구가 민호가 그렇게 세상을 떠난 게 너무 슬퍼서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들어주시겠대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이렇게 하고 좀 후련한 마음에 나가게 됐대요. 그리고 죽음은 슬픔은 뒤로 하고 며칠쯤 지나니까 슬픔이 다 사라지고 다시 평범한 일상을 이렇게 보내게 됐대요.
그런데 그때 물론 철규는 계속 의심스러웠대요. 왜냐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특히 목사님 그 망택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있는 그 망택이 이 사람 너무 의심스러워서 그때부터 목사님에 대한 의심을 떨쳐낼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을 미행을 했대요. 나쁘게 말하면은 밤마다. 그런데도 목사님이 그렇게 특이한 상황은 없었대요. 한 가지 특이점은 어느 날부턴가 목사님이 되게 신기한 건데 어부들도 그 예배에 참여해서 잠깐 예배 보고 가시라고 간식 같은 거 주겠다 이러시면서 그때 그래서 목사님과 예배를 이렇게 보면서 어부들이 저는 성경 예를 들면 욥기 몇 장 몇 절이 좋습니다 혹은 저는 뭐 사도행전 몇 장 몇 절이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어부들이 꼭 한 명씩 있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좋은 말씀 드셨고 정말 좋은 성경 글귀입니다 그러면서 학생들 성경 공부할 때 그거를 오늘 공부를 해야겠군요 하면서 그 성경 몇 장 몇 절에 대한 얘기, 창세기 몇 장 몇 절 이 얘기를 하면서 꼭 필사를 시켰대요, 원고지에. 네. 그래서 그렇게 원고지를 시키는데 이때 덕수가 어느 날 예배를 보다 철규한테 그 말을 냈대요. 잠깐 밖에 나가서 얘기 좀 하자고. 한번 그리고 그런 무서운 경험을 하니까 계속 의심이 들잖아요, 목사님에 대한. 근데 철규가 덕수에게 들었던 말 중에 제일 놀란 말이 그거였대요. 뭐냐면 야, 목사님 어디서 저렇게 돈이 많이 나오는 걸까? 왜냐면은 예배를 간 사람마다 맨날 크림빵 주는데 그 크림빵이 엄청 비쌌대요, 진짜. 예. 귀한 요리인데. 빵을 그렇게 주고 어부들한테도 그렇게 막 하고. 그리고 가장 문제야, 카메라. 내가 들어보니까 카메라 정말 비싼 물건인데 그 귀한 물건. 그리고 목사님 방에도 귀한 물건이 굉장히 많고 특히 우리는 맨날 연필 쓰는데 목사님 만연필 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진짜 너무 돈이 많은 거 아니야? 에이, 돈 많으시겠지. 그러니까 야, 돈 많은 사람이 이런 섬에다 교회 세워?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예. 그래서 너무 막 의심이 계속 가는데 철규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어느 날 마을에 경찰들이 왔대요. 네. 근데 철규가 그때 처음으로 봤는데 군인들이랑 경찰이 같이 왔대요. 근데 70년대에는 그런 일이 흔했나 봐요. 수색하는 그런 게 바다에서. 근데 군인이 좀 특이한 군인이었대요. 예. 왜냐면 경찰들과 함께 온 군복이 뱀가죽 군복이었대요. 그러니까 기존에 입었던 그 민무늬 군복 입은 그 흔히 말하는 브라운색 그 군복을 입었잖아요. 대부분 군인들은. 이 사람들은 뱀가죽 군복을 입었대요. 그러니까 위장무늬 군복을 입고 온 거였대요. 그러면서 마을을 막 돌아다니면서 목사님이랑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의심스럽게 이렇게 마을을 지켜보고 그냥 돌아갔대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마을 이장님이 무슨 일이 났다, 막 여기 지금 이게 뭐냐, 저 무서운 사람들이 여길 왜 왔냐라고 하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철규는 그때 잘 몰랐대요. 예. 근데 그날 밤에 이장님이랑 목사님이 막 싸운 거예요. 엄청 싸웠대요, 목사님이랑. 그러다가 목사님이 방 안에 들어가고 찾아오지 말라고 내일 교회 이거 뭐고 다 때려칠 거라고 이 마을 왜 나를 의심하냐 내가 얼마나 이렇게 했냐 이러면서 이장님이랑 싸웠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그 싸운 걸 본 철규랑 덕수가 얘기를 하다가 덕수가 갑자기 그 얘기 하더라고요. 도깨비산에 오늘 같은 날 한번 왠지 뭔가 있을 것 같다. 우리 한번 도깨비산 가보자. 민호가 어떤 걸 캐는지 저 산부터가 이상하다. 왜냐면 민호가 죽은 뒤로 아무도 그 산을 안 갔대요. 그래서 이렇게 산을 가려고 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그날 후레쉬랑 횃불을 들고 목사님한테 이렇게 가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니까 저 목사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저 사이비라고 제가 온 거부터 이상한 일이 계속 벌어졌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막 사람들이 갔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 나와보세요 이러는데 방에 불은 켜져 있는데 문이 잠겨 있더래요. 목사님 나와보세요 라고 하는데 갑자기 이장님이 조용하더니만 잠깐만 이러면서 귀를 이렇게 대니까 이런 소리가 막 났대요. 그래서 뭐야 문 열어 하면서 사람들이 망치로 문을 쪼개서 탁 들어갔거든요. 목사님이 거품을 물고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었대요. 그리고 뭐야 무슨 일이지 막 이러는데 이거는 그 마을 사람들 시점이고 철규랑 덕수는 저 산에 있었거든요. 그때 철규랑 덕수가 도깨비를 봤대요. 예. 까만색의 그 도깨비가 산을 타다다닥 올라갔는데 도깨비다 하면서 그 덕수가 막 소리를 쳤대요. 마을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 도깨비가 덕수랑 철규를 딱 보자마자 보지도 않고 그냥 슬쩍 보자마자 바로 달려가서 바다로 뛰어들었대요. 뭐야? 그리고 사라졌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돌아가셨지. 근데 그거를 보고 이장님이 마을에서 막 마을 사람들 다 정신없으니까 이렇게 덕수랑 철규가 가보니까 마을에 이장님이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더래요. 그리고 이장님이 아직도 그 말을 기억한대요. 우리 다 죽었다 어떡해. 그러면서 그 원고지 있잖아요. 쓴 거 그거 네. 모아서 태우고
저거 다 태워버리라고 해서 집 자체를 다 태워버리라고. 그리고 그 모든 사단이 끝난 다음 날 대한민국에 난리가 났습니다. 대한민국 전국을 뒤흔든 사건이 났었대요. 예. 이 사건이 뭐냐? 일단 이쯤 오시면은 귀족분들과 돌빈님도 눈치를 채셨을 텐데 맞습니다. 이 목사님은 간첩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도깨비들은 북한에서 내려온 공작원들이었어요. 네. 그리고 아까 여기서부터 트릭이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이 카메라가 많고 돈이 많아요. 그렇지. 그리고 배가 서해안에 이렇게 들어온 단속이 그렇게 어부들 사이에 끼었을 때 거기로 들어온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서 물품을 보급받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드보크라고 해서 산에다 파놓고 이렇게 은닉을 해놓는 곳이 있대요. 네. 거기에다가 돈을 숨겨놨던 거였어요. 공작금을. 그러니까 민호가 건든 건 신받다가 아니라 간첩들의 공작금을 건드린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게 걸린 거고. 그래서 민호는 실족사를 당한 게 아니라 독침으로 사살을 당했대요. 근데 예. 경찰이 들어오고 그때 중앙정보부라고 했대요. 그땐 거기를. 그죠, 중정. 거기랑 특전사들이 들어와서 그땐 공수부대라고 했으니까 걔네들이 동네를 다 조사해서 이미 목사님은 정체가 탈로 났대요. 예. 근데 여기서 공작원들이 그걸 아니까 목사님은 자기가 들킨 거 알고 빠져나갈 수가 없으니까 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소름 끼쳤던 게 나중에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아까 말했잖아요. 돌비님 귀중대로 그 카메라로 동네를 알려야 된다. 여기 지역을 알려야 된다. 다 찍었잖아요. 네. 찍은 사진들, 필름 그게 전부 공작원들 손에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이 마을 긍정도에 있는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간첩질을 한 거예요. 예. 70년도에. 와, 그러면 그냥 바로 엮여 들어갈 텐데? 그 30명이 다 잡혀 들어갔대요. 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애들은 왜 잡혔냐? 돌멩이 성경 필사를 했다 했잖아요. 예. 그 성경의 구절을 질문했던 그 사람들이 간첩이었대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한 그 성경 구절을 갖고 와서 그 성경 구절을 필사를 하면은 그 목사가 구멍난 원고지를 탁 대면 지령이 만들어졌대요. 네. 그리고 그 지령을 읽는 방식이 매 달마다 바뀌었대요. 그 구멍 뚫린 원고지가 매 달마다 바뀌었대요. 예. 그래서 그때 철규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대요. 그때 있었던 그 마을 사람들 다 어떻게 됐는지 모른대요, 철규는. 그리고 철규가 그 후유증으로 끌려가서 남녀노소가 다 끌려갔으니까 다리를 절게 됐고 정신이 좀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섬은 지금까지는 무인도인데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거기 도깨비 섬이라고. 예.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버지한테 의미가 이 얘기. 다르네, 도깨비 섬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잘못을 저질렀는데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시대에 휘말려서 고초를 겪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이장님은 아예 사라지셨는데 아마 처벌을 크게 받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원고지를 다 태워버렸잖아요. 이장님 딴에는 너무 당황하니까 우리가 했다는 거를 몰라야 된다 해서 다 태웠더니만 그게 되려 증거인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 전부 다 간첩이랑 한패다. 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돌비님 무섭으면서 가슴 아픈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죠. 민족의 비극이잖아요, 이게. 네. 그래서 오늘 아버지가 이 얘기하면서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알아? 이러시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을 저지른 거야. 근데 그땐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다. 특히 그 시절엔. 그리고 그 시절엔 그런 일이 굉장히 빈번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바로 아버지는, 엮여 들어가는 네. 거지. 네, 그리고 아버지는 그럼 이거 어떻게 연관이 되서 하니까 야, 우리 동네 앞에서도 총격전이 일어났어 이러시는 거예요. 네. 밤에 자는데 따다다다당 소리 들렸다고. 그리고 그날 아마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참 씁쓸하더라고요. 걔도 장애가 생겼던 때가 정상으로 돌아왔던 게 어쩌면은 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앙정보부가 엄청 무서운 곳이었대요, 그 당시에는. 그냥 고문의 끝판왕이었죠. 네, 그러니까요. 저도 그래서 남녀노소를 다 그렇게 했다는 게 더 좀 올라왔고. 그냥 살아서 나왔다라는 것만으로도 정말 네. 아 이게 가능하구나라고 했던 또 그 시절이니까요, 중정 때가. 네, 그러니까요. 저도 이 말을 듣고 안 믿겼거든요. 아 네. 근데 이게 뭐 서해안 그 간첩 사건인가요? 네, 그쪽 간첩 사건이 하나 크게 있었는데 그게 실패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막내인데. 근데 그 섬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저도 처음 들었는데 공개조차 안 됐대요, 그 섬은. 그냥 완전 없어진 섬이 됐대요. 존재조차 그러니까. 부정돼. 근데 지금- 그럴 만한 것 같아요. 네. 지금이야. 예전에는 공개가 안 될 그런 사건들 이런 것도 다 공개가 되는 시절이고, 그리고 그 덮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네. 그런 게 참 안타까운 게 어쨌든 작전을 실패한 거잖아요. 군인이랑 그렇죠. 정부가. 네. 마을 사람들을 가만히 안 뒀을 것 같은 거예요. 일단 뭐 정확한 거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네. 이 사연을 오늘도 긍정대리님께서 들려주셔서 진짜 이거는 실미도 마냥 제 영화로 하나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까지 드네요 진짜로. 네, 진짜 저도 아버지한테 이런 얘기 듣고 와. 깜짝 놀래갖고 아버지가 그 얘기 했더라고요. 너 내 고향 네. 바다지만 그 사건 벌어진 이후로 어느 날 바다에 철책이 엄청나게 높이 세워졌다고. 그리고 새벽마다 군인들이 거기 순찰 다녔고. 그렇죠. 오늘 그래도 네. 긍정대리님께서 이게 도깨비 섬이라고는 하지만 네. 일반적으로 진짜 도깨비가 나와서 그 도깨비 섬이 아니라 다른 네. 의미의 도깨비 섬을 너무나 잘 들려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긍정대리님.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진짜 또 이거는 이 사건 자체는 일단 영화로 제작된 적이 없을 거예요. 그죠? 제 기억에도 저는 이런 류의 뭐 영화나 이런 사건들 굉장히 좋아하는데 본 기억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진실이 좀 밝혀졌으면 좋겠고 그때 당시 정확히 어떻게 된 건지 목격자나 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좀 더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다른 의미의 도깨비 섬 이야기를 오늘 한번 또 들어봤습니다. 또 억울하게 희생되신 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다시는 이런 일 없는 세상에서 행복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네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긍정대리님께서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긍정대리님은 저희 시참자분들 중에서 굉장히 긍정적이신 분으로 또 여러 가지 무서운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셨었는데 오늘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돌리님 기종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네요. 잘 지내셨나요? 네, 진짜 참 저도 잘 지냈습니다. 네. 항상 목소리를 들으면 기분이가 이렇게 또 좋아지는 거 보니까 긍정적인 에너지로 찾아와 주셨네요, 오늘도. 네, 아주 기쁜 일이 있어갖고요. 무슨 일인지 혹시 물어봐도 될까요? 귀종 여러분, 돌리님 네.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제가 드디어 아파트가 생겼습니다. 자가? 네. 와, 이 시대에. 그래서 이사를 이제 곧 가게 되는데 이야, 축하드립니다. 여기서 들었던 일을 가져왔습니다. 아니, 집이 생겼고 축하해줄 일이고 이사를 가면 그만인 것인데 거기서 무서운 이야기를 들었다고요? 네. 일단은 다 들어보고 나머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죠. 네. 자, 그러면 맞습니다.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기리십니다. 긍정대리예요. 제가 나이도 나이고 어느 정도 이제 집에 대해서 알게 되다 보니까 부동산에 관심이 되게 많아져갖고 아무래도 그런 걸 많이 돌아다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집이 이렇게 새로 생기다 보니까 부동산 이렇게 모임이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조언도 받고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집이 생기고 이사를 하다 보니까 아파트의 매물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그곳에서 가명으로 민정이 누나라는 나이 많으신 분, 누나라고는 하지만 좀 나이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분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집에 막 예를 들면 전세, 월세 하고 어떤 집에 들어가야 되고 심지어 이분은 경매까지 해보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경매 막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가 그냥 농담으로 그랬어요. 근데 진짜 무서운 일 생겨서 집값 떨어지고 그러냐고 하니까 그런 거는 무서운 거, 막 귀신 나오면 오히려 집값 떨어졌다고 좋아서 들어가지. 그러면서 나가, 내 집이야, 역으로 그러면 돼. 전세금 냈어? 이러면은 나간다고 이러시는데, 딱 하나, 굉장히 무서운 일을 겪으셨던 게 있으셨대요. 그래서, 진짜요? 누나 뭐예요? 이러니까 그거 얘기를 해주시는데, 귀족분들이랑 돌비님은 혹시 이런 집 아실까 모르겠는데, 그 오래된 아파트들은 재건축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 재건축을 이렇게 준비를 하는 아파트들이 있대요. 그래서 확정이 나면은 언제 진행을 하겠습니다라고 재건축이 확정된 아파트들은 집주인들은 다 나가고 다른 집으로 재건축하면 다시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대요. 그쵸? 그런데 이때
재건축을 기다리는 기간 동안 전세를 싸게 주는 경우가 있대요. 예? 왜냐면은 이건 쌀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재건축이 확정돼서 시작이 된 다음에 무조건 방을 나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민정이 누나가 약간 좀 돈이 없었을 때, 가난하기보다는 좀 자본금이 많이 없었을 때 우연치 않게 부동산에서 이걸 봤대요. 여긴 아파트인데 전세금이 되게 싸네요. 이러니까 거기는 재건축 확정된 데라서 비싸지 않고 대신에 여기는 조심하라고, 이런 데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진 않는다, 이러신 거예요, 그 부동산 사장님. 그래서 왜요? 이러니까 만약에 이사를 갔는데 전세를 해서 계약을 채웠는데 계약 다 채우기도 전에 나가야 될 수 있다. 왜냐면 재개발 시작되면 그거 다 허물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나가면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 집 주소만 알려주세요, 제가 한번 보고 갈게요. 이러니까 둘이 같이 보고 갔대요. 근데 집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대요. 내부도. 네, 내부도 썩 그렇게 좋진 않고, 아파트가 오래되다 보니까 막 물도 새고 막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보였대요. 그런데 도저히 원룸은 싫은 거예요, 이 누나가. 그러니까 여기를 가고 싶다 하면서 이렇게 그래도 좀 도박성이 짙으니까, 내가 들어갔다가 몇 달 뒤에 갑자기 재건축하면은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걱정을 하면서 거기를 쉽게 잊지 못하고 계속 왔다 갔다를 했대요. 그런데 며칠 정도 뒤에 가보니까 그 아파트에 현수막 같은 거 걸리는 거 아시나요, 다들? 예? 현수막에 재건축 반대한다라는 현수막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협상이 어긋난 거죠. 보상 어긋난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거다, 난 이걸로 간다, 여기 간다. 왜냐면 이 현수막이 붙은 이상 이 재건축은 몇 년 동안 지속이 안 될 거래요. 네. 그래서 나 계약하겠다, 여기 들어가겠다 해서 정말 싼 가격에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격이냐고 물어보니까 거의 4분의 1이었대요, 전세금. 그래서 결국 계약을 하고 이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해서 집에 들어갔는데 막상 집 안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집이 나쁘진 않았대요. 밖에는 굉장히 낡아 보였는데 안에는 또 되게 깨끗하게 관리를 했대요. 그래서 막상 이렇게 가보니까 참 다 좋았는데 좀 별로였던 게 딱 하나는, 민정이 누나 빼고 전부 할아버지 할머니였대요, 사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하면서 막 이제 이사했으니까 막 떡도 돌리고 그랬는데 다들 막 시큰둥해 하시잖아요. 네. 이런 데를 왜 왔어?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그러니까 약간 그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이 이 집 무너지면 그냥 딴 데 가야지, 뭐 어쩌겠어, 이런 식으로 사시는 분들이셨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재개발이 확정돼서 거의 그 사람들 다 빠져나가는 그런 데였대요. 근데도 뭐 만족스러웠대요, 사는데. 근데 집이 어느 정도 살면서 몇 달 동안은 정말 괜찮았대요. 그냥 살면서 이 정도면 뭐 만족스럽다, 방도 막 이 정도면 좋고 막 깨끗하고 속은, 그러면서 사는데 한 가지 항상 걸리는 게 있었대요, 누나가. 비만 오면은 너무 집이 오래됐으니까 콘크리트를 이렇게 타고 비가 흐르는 건 기본이고, 콘크리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흘러내리는 물 흐르는 소리가 막 났대요. 너무 오래된 집이다 보니까. 그래서 진짜 이거 진짜 그래, 재개발 집이니까 참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새벽에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천장에서 발소리가 그렇게 들리더래요. 터벅터벅 이런 소리가. 그래서 새벽인데 왜 이렇게 소리가 나, 이러면서 그냥 자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에이씨 하면서 그 이불 뒤집어 쓰고 자는 거. 그러고 자는데 발소리가 터벅터벅 하는데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었대요. 천천히 그 방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부엌이랑. 그 소리가 막 들리니까 진짜 이러면서 며칠 동안 그렇게 보냈대요. 근데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들으면은 익숙해질 줄 알았대요. 그래도 발소리라는 게. 저도 그래서 깜짝 놀란 게, 전 발소리를 해봤자 얼마나 클지 몰랐는데 그게 엄청 크다고 하더라고요, 발소리가. 아파트 발소리들이. 게다가 오래된 아파트라 방음도 안 되고. 그래서 그래 괜찮아, 그러면서 막 짜증나니까 하루는 그냥 아예 이어플러그를 끼고 잠을 잤대요. 그렇게 해서 며칠 동안 이어플러그를 끼고 잤다가 알람을 못 들어서 회사에 지각을 한 적도 있고. 그래서 그 뒤로는 이어플러그를 빼고 그냥 참고 자자 이러고 잠을 잤대요. 그런데 하루는 비가 또 그날도 엄청나게 왔대요. 그러니까 막 빗소리도 짜증이 난대, 새벽에. 콘크리트 타고 그 비 물 흘러내리는 소리 그게 나는데, 그때 막 나 진짜 빗소리 짜증난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천장에서 찰팍 이러는, 그러니까 어떤 소리였냐면 그게 물을 밟는 소리가 났대요. 그러니까 잠깐만,
이러다 아 저 미친 거 아니야 방 저거 왜 아우 씨 이러면서 뒤집어 쓰고 자는데 그냥 터벅터벅하는 발소리는 어느 정도 버틸만 했는데 이 소린 도저히 못 버티겠대요. 이 물소리는 물 밟는 소리는. 그리고 매너가 아니잖아요. 물이 그렇게 찼으면 물을 닦아야지 물을 왜 밟고 있냐 이런 소리를 내갖고 와 진짜 나 열받아서 그날 처음으로 민정이 누나가 문 열고 위층에 갔대요. 근데 민정이 누나가 3층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307호였는데 407호를 가서 쿵쿵 저기요 좀 가만히 좀 있으세요 이랬대요. 그런데 이렇게 쿵쿵 치면은 이렇게 누구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아무 소리도 안 나더래요 안에서. 그러니까 아이씨 이거 진짜 쿵쿵 저기요 이랬는데 역시 아무 소리가 안 나더래요. 그 안에서 인기척조차 안 느껴지대요. 그러니까 아이씨 매너 없는 새끼 방 문을 현관문을 꽝 하고 발로 차고 이렇게 내려갔대요. 그러니까 갔다 오니까 조금 그래도 말을 알아들었는지 조용하더래요 그 뒤로. 그래서 아 이제 됐다 하면서 슬슬 눈 감고 이렇게 골아 떨어질 쯤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쿵쿵 하면서 누가 문을 두들기더래요. 누구세요? 이러니까 아무 소리가 안 나더래요 밖에서. 그래서 누구세요? 이러는데 쿵쿵 이러고 이때부터 막 무섭더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막 여자고 그러다 보니까 무서워갖고 현관문에 보면은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랬대요. 아니 이 사람은 왜 초인종을 안 누르고 문을 두들겨 이러면서 현관을 딱 봤는데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아씨 뭐야 하면서 다시 돌고 이렇게 가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방에 들어가려는데 쿵쿵 그러니까 으악 하면서 그 뒤로 넘어졌대요. 뒤에서 이렇게 쿵쿵 아무도 없었는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니까 놀라갖고 으악 하면서 넘어졌대요. 그러니까 누구세요? 이러니까는 가만히 있다 갑자기 꽝 하면서 문을 차더래요. 그래서 놀라갖고 그 뒤로 이렇게 가갖고 그 방에서 막 경찰이 불러야 되나 막 이러면서 덜덜덜 관리사무소에다 이렇게 전화를 걸었대요. 그러니까 관리사무소 아저씨가 아 알겠습니다 일단 가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올라갔대요. 그런데 관리사무소 아저씨가 이렇게 가갖고 407호까지 이렇게 갔는데 407호엔 아무도 없던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럴 리가 있나요? 발소리를 들었다고 하니까 이게 집이 오래되다 보니까 좀 아무 데서나 들리는 소리 나잖아요. 근데 문 막 진짜 두들겼다고 하니까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좀 매너가 그래요. 아시잖아요. 젊은 아가씨가. 아유, 내가 대신 사과할게요. 미안해요. 이러니까. 그리고 내일 제가 또 거기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러고 관리인 아저씨가 내려가서 근데 아무래도 긴장되니까 그 상태로 그냥 이렇게 조용히 있었대요. 그냥. 근데 그 뒤로는 또 며칠 동안 별일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하다가 너무 근데 또 기분이 나쁘니까 진짜 나 이 집 진짜 이상한데 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랑도 점점 얘기도 안 하게 되고 왜냐면 아무래도 밤에 그런 짓 한 게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래갖고 진짜 이러면서 처음에는 막 떡도 돌리고 그렇게 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랑 친하게 지내는데 점점 할아버지 할머니랑 멀어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며칠 동안 지났는데 또 비가 오는 날이었대요. 근데 그날도 역시 그 찰팍 위에서 그 소리가 막 나더래요. 이제는 그 무섭은 것도 무서운 건데 화가 또 막 나더래요. 네. 진짜 이러면서 이번엔 근데 가서 못하니까 초인종을 이렇게 눌렀대요. 띵동 하니까 또 아무 소리도 안 들리더래요 거기서. 그러니까 뭐야 이러면서 계속 초인종을 2번 정도 누르는데 옆집에 할머니가 턱 이렇게 문을 열고 이렇게 민정이 누나를 쳐다보더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러는 거니까 할머니 이 집 진짜 왜 자꾸 비 오는데 거기를 막 그렇게 걸어다녀 이러니까는 할머니가 아니 그 집 아무도 안 사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요? 진짜 여기 아무도 안 살아니까 네 거기 아무도 없는데 이러면서 할머니가 갑자기 문 쾅 닫고 들어가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저기요 하는데 또 방 밖을 안 나오세요. 그래갖고 이상하다 해갖고 또 이렇게 들어가서 집에서 다시 이렇게 잠을 어느 정도 자려고 하는데 누가 띵동 하고 또 초인종을 누르더래요. 예. 그래서 이제는 무섭잖아요 진짜. 그래서 일부러 누나도 대답을 안 했대요. 그러니까 띵동 하고 초인종을 2번 정도 누르고 그 뒤로 소리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진짜 하면서 이때부터 막 점점 스트레스가 막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들다 보니까 누나가 나 진짜 더 이상 못 버티겠다고 막 팽해지고 그래갖고 밤에 이렇게 집에서 자는 걸 좀 피하게 됐대요. 그래서 막 남자친구 집에서도 자고 친구들 집에서도 자고 일부러 집을 그렇게 되게 안 가게 됐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이 집이 재건축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가 들어서 막 할아버지들이 막 이렇게 이사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407호 옆에 살던 그 할머니도 이사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요 집 407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요즘도 발소리 들려요? 이러는 거예요. 발소리요? 잠깐만 그걸 어떻게 하세요? 이런 거예요 역으로. 그러니까 아니 이 집이 유독 그래 소리가 좀 나도 막 들었거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야 모르지. 근데 내가 발소리라는 걸 왜 알았냐면은 아랫집 사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많이 했거든. 그래갖고 이런저런 할머니랑 얘기를 했는데 다 실없는 소리였대요. 그냥 소리가 났다 하고 막 사람들 나갔다 그리고 층간소음 문제였다 막 이러고 애들도 없는데 왜 그럴까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지나쳐갔대요. 그러면서 비 오는 날만 피하게 되고 그러다가 하루는 비가 너무 왔는데 남자친구도 없고 그리고 어디 묵을 것도 없어서 진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날 그냥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자게 됐대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하필이면 그날은 천둥번개 치는 엄청나게 비 많이 내리는 그럴 때였어요. 그래서 나 진짜 여기서 더 이상 못 살겠다는데 터벅 이런 소리가 났대요. 또 그러면서 물 밟는 첨벙 이런 소리도 막 나오고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단판을 지어야겠다 하면서 올라갔대요. 이번엔 막 무섭고 뭐고 하는 게 무서운 것도 예의가 아니니까. 근데 무서우니까 관리실 아저씨랑 같이 갔대요. 전화를 드려서. 그래서 쾅쾅쾅 하면서 막 두들기면서 저기요! 이러는데 관리 아저씨가 자기가 말을 하면 또 무섭게 하니까 관리 아저씨한테 물어봤대요. 문 좀 두들겨서 열어달라고 하니까 쾅쾅쾅 하면서 이렇게 문을 두드렸는데 역시나 인기척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면서 이렇게 관리자 아저씨가 아니 저기요 하면서 쿵쿵 한 다음에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약간 안 좋은 버릇인데 그거 있으시잖아요. 문 손잡이 잡고 이렇게 쾅쾅쾅 잠긴데 이렇게 하면서 저기요 문 좀 열어보세요 하면서 문 그 흔드는 거예요. 그거를 하려고 저기 하면서 문을 딱 했는데 끼익 하면서 문이 열리더래요. 즉 그 집에는 아무도 안 사던 집이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열리네 하면서 이렇게 살짝 열었는데 이렇게 안에 보더니만은 저기 아가씨 여기 사람 사는 거 맞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나가 네 어제까지 막 소리 나고 아까도 막 소리 났어요. 이러니까 아니 이거 보세요 이러면서 그 문틈 사이를 딱 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래요. 가재 도구고 뭐고 그런 것도 없고 막 그냥 완전히 그 이사하기 전 그러니까 이러는데 특이한 거는 그게 막 태풍이 이렇게 오다 보니까 물 아파트 비 때문에 이렇게 반사가 되는 게 있잖아요. 물이 이렇게 차면 물이 이렇게 들이찬 게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뭐야 진짜 안 사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아가씨 맞다 이런 집 처음 사시나 본데 이런 오래된 아파트는 막 옆집에서 나는 발소리도 뭐 위에 나는 걸로 막 들리기도 해요. 뭐 제가 나중에 동네 사람들한테 밤에 조용히 좀 해달라 할게요 하면서 아저씨가 문을 이렇게 닫으려고 했대요. 그래서 누나가 이상하다라고 하는데 첨벙 갑자기 그 첨벙 오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물 밟는 소리. 그래서 누나가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안을 들여다봤대요. 그냥 우연찮게 이렇게 살짝 넌지시 보는 거 있잖아요. 그 순간에 숨이 턱 녹는 줄 알았대요. 왜냐면 누나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긍정아 네가 안 믿을 수 있어. 근데 난 분명히 봤어 이러는 거예요. 뭐요?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물 발로 밟으면 착 하면서 물 튀는 거 있지. 그러니까 네 하니까 그거 봤어. 그러니까 비 때문에 물 들이찬 데에 찬방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뭔가 밟은 것처럼 물이 찰싹 튀는 걸 봤대요. 그 순간 숨이 턱 먹는 것 같았고 그거를 본 순간 문이 끼익 하고 닫혔대요. 근데 이거를 아저씨한테 말해도 안 믿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일단은 완전히 그냥 심장 쫄았는데 내려가면서 관리인 아저씨가 왜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러면서 가니까 아휴 근데 비가 내려서 좀 이 아파트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러면서 내려가셔서 아저씨는 가시고 누나는 방에 들어갔는데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거예요. 진짜. 근데 이렇게 그냥 별일 없이 이렇게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그래서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관리인 아저씨가 아가씨 잠깐만요 이러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아가씨 어제 새벽에 관리사무소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요 왜요? 그러니까 아니 누가 관리사무소를 퉁퉁퉁 이러고 두들겼어요. 그러니까 노크를 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아니 나 그래서 아무도 없어갖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퉁퉁 하면서 문 손잡이 잡고 이렇게 쾅쾅 하는 느낌이 갑자기 관리 아저씨가 말을 딱 멈추더니만 그 아파트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아가씨 어제 새벽에 내가 문 몇 번 두들겼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냥 아씨 이러더니 아저씨가 그대로 그냥 관리실 안으로 들어가 버렸대요. 그리고 누나가 이제 진짜 너무 무서우니까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사 가서도 일도 안 되고 막 머리는 아프고 오늘 집 가는 것도 무섭고 이렇게 있었는데 남자친구한테 그래서 진짜 미안한데 오늘은 나랑 같이 좀 자주면 안 되냐고. 그때 남자친구도 이제 이사를 가고 있었대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알겠다고 같이 가서 자주겠다고. 그리고 막 나 지금 집이 너무 무섭다고 이러면서 하니까 알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같이 자게 됐대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은 비가 분명 오후까진 비가 안 왔는데 밤에 이렇게 좀 내리더래요. 그래서 남자친구랑 이렇게 가는데 둘이서 손잡고 무서우니까 누나가 이렇게 남자친구 손을 잡고 이렇게 가만히 잤는데 남자친구가 자다가 아이씨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니까 아 미친 뭐야 이러면서 우리 미친 거 아니야 이 시간에 왜 이렇게 걸어다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러는 아 야 민정아 그 위에 물 안 닦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자기가 그것 때문에 무서웠다고 이상하다고 저 집 근데 저 집 아무도 안 산다고 그러니까 아 뭔 소리야 하면서 올라가 보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남자친구랑 둘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쿵쿵쿵 두들겨 아저씨 문 좀 열어봐요. 아 아저씨인지 아줌마인지 모르겠는데 문 좀 열어봐요. 쿵쿵쿵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만해 이 집 아무도 안 살아 이러면서 아니 아무도 안 사는 게 말이 돼 이러면서 쿵쿵쿵 두들기고 문 이렇게 절컹절컹 하려고 하니까 아 진짜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이씨 이러면서 아저씨 조용히 있어요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둘이 이렇게 넘어가려고 했대요. 그런데 그때 어느 정도 돌아서 이렇게 몇 걸음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찰팍찰팍 이 소리가 막 나더래요. 그러면 둘이 놀라고 뒤를 딱 돌아봤대요. 그러니까 찰팍찰팍 쿵쿵쿵 찰팍찰팍 쿵쿵쿵 그래서 놀라갖고 둘 다 이러면서 진짜 찰팍찰팍 이 소리가 나왔고 뭐야 민정 아무도 없다며 이러니까 몰라 모르겠어 이러면서 방문 안 열려 그냥 귀만 이렇게 댔대요. 네. 그러니까 찰팍 이러면서 하다가 갑자기 소리가 멈췄대요. 그러면 그 민정이 누나가 이렇게 귀 대고 이렇게 들어봤는데 아무 소리가 안 나더래요. 그 남자친구가 누구 있어? 그러니까 아니 아무도 없는 것 같아 하는데 갑자기 민정이 누나 귀 있는데 그쪽으로 쿵쿵쿵 이런 거예요. 그래서 놀라갖고 나온 다음에 누나가 으악 이러면서 소리 지르고 나오고 그 다음에 남자친구가 뭐야 하면서 막 그 하는데 아무도 문에 손을 안 댔거든요. 문이 끼익 하고 열리더래요. 그래서 놀라서 누나가 뒤로 이렇게 빠지고 남자친구가 놀라갖고 그 문 잡는데 누나가 아 보지마 거길 왜 봐 이러는데 남자친구가 아이씨 누구야 어떤 놈이야 이러면서 아무래도 여자친구가 놀라게 했으니까 안을 딱 본 거예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진짜 이건 예의가 아닌데 그 핸드폰 라이트를 켜서 이렇게 딱 봤는데 순간 남자친구가 헉! 이러면서 살짝 이렇게 뒤로 물러났대요. 그래서 이만 야 민정아 이거 봐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트로 비춰진 거 이렇게 빛 보면서 누나가 봤는데 집에 벽이며 바닥이며 천장이며 젖은 발자국이 사방에 있었대요. 와. 무섭다고 문 그대로 닫고 그 상태로 둘이 돌아가서 집에 들어갔대요. 그러면서 뭐였지? 저게 뭐 하는 데야? 야 민정아 너 저게 무슨 말 들었어? 나도 모르겠어 이러면서 둘이 놀라갖고 안고 관리 아저씨 부를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막 그 관리 거기다가 인터폰을 했대요. 그래서 관리 아저씨 이러니까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 저희 그 윗집 거기 막 이상해서 그러는데 거기 사람 안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거기요? 아유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가볼게요. 이러는 거예요. 인터폰이 그리고 툭 끊겼대요. 그리고 얼마 뒤에 둘이 어느 정도 발소리도 안 나고 그러니까 잠이 이렇게 솔솔 다시 들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잠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 철퍽 또 그 물 밟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철퍽 하니까 자기야 이러면서 그 민정이 누나가 깨어들 그 소리 또 나 이러니까 이러면서 뭔 소리 들려는데 철퍽 이 소리가 막 나더니만 뭐야 이러는데 갑자기 방문이 구구구구구구구구구 막 들리더래요. 이제는 완전 노이로제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무섭다라는 생각도 안 드는데요. 그냥 막 미쳐버리겠더래요. 그러면서 진짜 거의 자포자기 상태가 됐대요. 그러다가 모르겠다고 막 모르겠어 다 이제 귀신고 뭐고 그냥 미칠 것 같다고 둘이 그냥 이불 다 뒤덮고 껴안고 잤대요. 도저히 못 버티겠대요. 그러다가
다음날에 아침이 되니까 깼대요. 근데 남자친구가 웬만하면 자기보다 늦게 일어나는데 남자친구가 침대에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자기야 왜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민정아 이 집 나와라. 이 집 있으면 안 되는 집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러니까는 남자친구가 손으로 이렇게 창문을 가리키더래요. 그 누나 침실에 있는. 그래서 저기 뭔데 하니까 누나가 이렇게 딱 보더니만 비 많이 내렸나 하니까는 갑자기 남자친구가 민정이는 손을 이렇게 딱 잡더니만 손가락 펴보래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딱 피게 하더니만 그 손가락 하나하나를 창으로 흘러내린 물 이렇게 흘러내린 거 있잖아요. 거기다 손가락을 딱 대게 했대요. 누나가 순간 진짜 하면서 입을 막았대요. 그게 비가 이렇게 흘러내린 게 아니라 누가 손으로 이렇게 창을 이렇게 닦은 것 같이 손가락 5개 딱 이렇게 모양이 남아있었대요. 오. 그러면서 뭐였어? 뭐 누가 그 손으로 한 거야? 이러니까 자기가 본 거 그대로 얘기해 주겠대요. 자는데 분명히 비 내리고 아무것도 안 보였대요. 근데 뭔가가 삑삑 하면서 유리 이렇게 손으로 닦으면 삑삑 하면서 이렇게 소리 나잖아요. 그 소리 나면서 천천히 뭔가가 이렇게 유리를 닦았대요. 그게 한 번 나고 옆에 하나가 더 나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대요. 예. 근데 그거를 보니까 남자친구가 우연히 너무 무섭더래요, 그게. 그러다가 아침에 이렇게 내려가는데 경비 아저씨를 만난 거예요. 경비 아저씨, 어제 그 집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요? 어제 집 뭐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그때 모르겠는데, 나 그때 외출 중이었거든요, 잠깐. 그러니까, 그럼 관리사무소니까, 관리사무소 잠깐 그래서 비워놨어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잠깐만, 저희랑 통화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뭔 통화요? 그날 이후로 누나가 그냥 계약 다 안 채우고 나가기로 했대요. 그래서 뭐였냐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아무도 안 산다 이 얘기만 하더래요. 그리고 누나 남자친구도 그렇지만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할 말이 없기에 그게 뭔지 아무도 못 봤어요. 그냥 철퍽철퍽 소리랑 그리고 누나가 잘못 본 건지 모르겠는데 자기는 확실히 봤다고 하는 그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철퍽하면서 물 튀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 말고는 아무런 정황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뭔가를 봤으면은 여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 집에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거기 막 바닥이랑 천장에 찍혀있는 발자국 그게 나중에 남자친구가 보니까 싹 없었대요.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진짜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진짜 좀 오래된 아파트는 도저히 못 살 것 같대요. 그래서 결국은 전세금 다 다시 받고 좀 일찍 나가서 다른 집 생겨서 그냥 그대로 남자친구랑 이렇게 동거를 해서 결국 결혼까지 이렇게 해서 지금 남편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야, 무서운 일을 겪으셨네. 네, 집이라는 게 꼭 이런 무서운 일이더라고요. 저도 듣고 소름은 끼쳤는데 귀족분들이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셨을지. 네. 아유, 충분히 이 네. 귀신의 모습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무서운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기에는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의 그 표현력이 더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긍정대리님은 너무 표현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아유 감사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충분히 저희가 상상이 잘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내 집 마련 꿈을 이루신 우리 긍정대리님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귀족 여러분들도 모두 내 집 마련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다들 화이팅입니다. 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그 집에서.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축하드릴 일이죠. 예, 요즘 시대에 내 집 마련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정말 축하드리고요. 오늘 긍정대리님께서 재개발 아파트에 관련된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들고 오셨는데 여러분들도 아파트나 빌라 혹은 주택에서 겪었던 무서운 이야기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